6장 6절 자동형 변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자료형의 변환 내용을 살펴보는 건데, 자료형의 변환에는 지금 얘기할 자동형 변환과 강제형 변환,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자동형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입 연산의 전달 과정에서 이렇게 자동형 변환이 발생할 수 있대. 대입 연산의 왼쪽과 오른쪽에 존재하는 두 P 연산자의 자료형이 다르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P 연산자를 중심으로 자료형의 일치가 일어나게 된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료형이 자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료형이 왼쪽 형태의 자료형으로 자동형 변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자동형 변환이 발생을 한대. 자, 그 다음 그러면 더블 넘버 12라고 적어주면, 왼쪽에는 누구? 실수값을 저장하는 더블형 자료형이야. 더블이 있고 오른쪽에 저장할 값은 12 정수가 됐어. 그래서 왼쪽은 더블, 오른쪽은 인트가 되니까 지금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인트가 더블형으로 자동형 변환이 되어서 형 변환이 된 직후 대입이 진행이 되게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변환된 후에 진행이 되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C 언어에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야. 자동형 변환. 이번엔 반대로 int 넘버에 1.23을 저장해 주라 라고 요청을 하면, 여기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인데 1.23이니까 이쪽에는 지금 누구? 더블 형태의 공간에 실수값이 놓여 있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왼쪽은 int, 오른쪽은 더블로 불일치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더블이 누구? int형으로 이렇게 자동형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소수점 아랫부분은 손실되게 없어질. 왜? 왼쪽에는 소수점 아래 값을 저장하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에 있는 값은 모조리 없애버리는, 이런 게 된대.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계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를 해놔야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캐릭터 ch에다가 130을 저장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는 캐릭터, 1바이트 공간을 갖는 캐릭터고 130이니까 여기는 4바이트 크기를 int형으로 지정이 됐을 거야. 그러면 오른쪽의 int형 정수가 1바이트의 캐릭터형으로 자동형 변환이 일어나고 캐릭터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누구? 상위 3바이트는 손실이 일어나게 돼. 지금 130이어서 이제 안 돼. 130도 아마 여기에 넘어서게 되죠. 자, 근데 의미는 이렇게 4바이트가 있어. 4바이트 int형으로 만들어서, 그럼 만약 부호 비트 빼고 이곳에 엄청 큰 수가 들어 있었다면, 그럼 캐릭터에 저장을 하면 상위 3바이트에 있는 이 정보들은 사라진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아마 첫 비트 이 부분은 부호 비트로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 하지만 C 언어에서는 손실되게끔 저장을 자동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결과를 나올 수 있지만 해주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알고서 사용 이렇게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많이들 컴파일러 쪽에서 걸러내게끔 다 해주는데, C 언어의 초의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를 이제 이렇게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엄수 값이 나오는 이상 증상을 발견할 수 있어. 자, 왜 갑자기 엄수가 나왔냐? 130원 인트형으로 이진수 표현해 보면
이렇게 4개 양수니까 0, 그 다음 뒤에 130이 이진수로 표현이 되면 1, 0, 0, 0, 0, 0, 0, 1, 0 이렇게 표현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상위 3바이트가 손실이 되니까 이만큼은 이제 손실이 되고 없어지고 이만큼만 누구 CH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야. 자, 저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가 1이네, 음수네. 그러면 뒤에 이제 이거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엉뚱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2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더블, 인트, 캐릭터에 이렇게 각각 값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장된 그 값들을 한번 출력을 시켜보면 넘버 1은 12.0으로 실수값으로 출력이 나오고 자 1.23은 정수에 넣었더니 뒤에 소수점이 떨어지고 나서 정수 1이 돼버렸죠. 다음에 ch에 13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니까 이게 인트형이었으니까 3바이트 상위 3바이트가 잘리고 저장이 돼서 그 결과 ch를 출력을 했더니 마이너스 126이라는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곳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게끔 여러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형 변환 얘기. 자, 그러면 피연산자의 자료형이 다르면 어떤 형태로 자동형 변환이 되는지 내부에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칙 연산을 진행하는 연산자는 좌우에 2개의 값을 가지는데 이 둘의 자료형이 일치해야만 CPU에 연산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CPU가 연산을 할 때는 서로 동일한 자료형을 놓고서 계산을 이루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CPU에게 계산을 요청하기 전에 동일하게 맞춰주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중간에서 자동형 변환을 통해서 일치를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서 두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한쪽의 자료를 자동형 변환하게 되는데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로 약속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정수보다는 실수가 우선순위가 높고 자료형의 크기가 큰 쪽이 우선순위가 높대.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까지 정수잖아. 정수. 그래서 인트와 롱이 더하기가 되면 인트형이 롱형으로 자동형 변환이 된다는 거야. 이런 의미. 정수 안에서 하면 크기에 따라서. 자, 그렇지만 여기 플롯과 내가 롱롱을 더하기를 했다면 그러면 정수보다는 실수가 우선순위가 높아. 그러니까 롱롱이 누구형으로? 플로트형으로 자동형 변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동형 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자동형 변환 얘기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인트형 변수 넘버1과 플롯 다음에 리졸트 결과를 저장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 넘버1 더하기 넘버2 하니까 자, 넘버1 여기가 플롯 여기는 인트였어. 그럼 두 개가 더하기가 되려면 지금 얘가 실수로서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i가 플롯형으로 변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강제형 변환이 되어서 여기에 놓여서 실제 연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롱롱 넘버 3. 롱롱은 정수형 자료형이죠. 다음에 플롯 실수. 자, 누가 우선순위가 높다? 실수가 더 높다고 했어. 그러니까 롱롱이 플롯으로 형 변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넘버 3 더하기 넘버 4 하면 얘가 플롯형으로 형 변환, 자동 형 변환이 일어나서 계산이 두 개가 더하기 계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과 받아서 출력을 한번 해본 거다. 뭐 눈에 보이는
실행 결과는 별 큰 의미가 없지만 그 내부적으로 어떤 행동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행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여러분도 예제를 실행해 보면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먼저 자동형 변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제 먼저 한번 실행해서 자동형 변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명시적 형변환, 강제형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